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따끈따끈한 중앙신문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앞으로 배달됐습니다. 7월 20일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면부터 바로 보시죠. 자, 오늘 일면들은 비교적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것,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대내외 상황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역시 눈에 띄는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 타파를 주문했군요. 자, 신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로 먼저 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배상 판결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국가가 국민 생명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부족했다. 자, 정부와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총 700억 원대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판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이 구조 과정에서 위법을 인정한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책임 범위를 좁게 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구조의 실패 원인을 묻는 것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당시 책임을 졌던 어떤 관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이 구조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좀 좁게 봤다라는 분석이죠. 사진 보시죠. 사진은 세월호 유족들이 어제 판결이 내려진 뒤에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로 한번 가볼 텐데요. 지금 일주일 넘게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무더위가 찾아오면 전력 공급이 늘 걱정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였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예측치가요. 8,750만 킬로와트였는데요. 어제 전력 수요가요. 8,763만 킬로와트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가까이 비춰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정부 예측치가 8,7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록했던 실제 전력 수요가 8,763만이었으니까요. 정부 예측치가 빗나갔죠. 8월 중순에는요. 8,830만 킬로와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측치도 넘기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원전 2기 추가 가동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 아닐까요? 기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다음 기사 또 가보겠습니다. 나라 안이 더위 때문에 후덥지근한데 나라 밖에서는 무역 전쟁 때문에 답답합니다. 미 상무부가 오늘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발언들을 내놨고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자, 이날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서 자동차 분야의 관세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나오겠죠? 우리나라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 아래 그래프들, 수치들 자세히 비춰주십시오. 대미 수출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합니다. 수출 피해액은 물론이고요. 일자리 손실 예상치까지 보면 이 숫자들만 보면 관세 폭탄에 대한 후폭풍, 정말 숫자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 위에 트럼프의 손가락질 사진을 비춰주시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쾌지수가 확 높아지는 손가락질입니다. 자, 다음 기사 가보시죠.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아래 기사인데 박용만의 작심 비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죠. 제주포럼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업 의욕만 꺾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제목에 이런 문구가 있군요. 가까이 비춰주시겠습니까?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영세 자영업자, 노동자 모두 반대하는데 굳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을까라고 반문하고 있고요. 자기 반성도 했군요.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자괴감만 드는 그런 상황이다. 자, 경제가 심리. 다른 말에 대해서는 견해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경제가 심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심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다른 것 차치하고요. 한 아이의 사연을 들은 문 대통령의 반성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설명이 됩니다. 소아당뇨 환자 아이인데요. 엄마가 피를 안 뽑아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매해 왔더니 바로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군요. 이 사연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요. 누굴 위한 규제인지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군요. 반성 뒤에 액션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인데 이 기사로 정해봤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졌죠. 지난 6년간 어린이집 사건 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이 모두 55명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 라는 볼멘 소리가 정말 요즘 상황을 보면 나올 만합니다. 사고 터질 때마다 시끌벅적 떠들기만 하지 바뀌는 게 없다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만큼 답답하죠? 손석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